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공학 프로그램 PD를 맡고 있는 장재신 교수입니다. 정보통신공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요 ICT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ICT라는 거는 I는 정보고요. C는 통신이고 T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줄여서 ICT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스마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스마트란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요 스마트형 인재의 중심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사이의 비중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작았고요. 차지하는 부분이 하드웨어가 상당히 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 TV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예전 TV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 뭐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고 하드웨어 비중이 이렇게 작아지고 하드웨어는 이렇게 소형화시키고 소프트웨어 기능을 점점 점차 커져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이런 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 보시는 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거는 뭐 요게 2016년까지에 봤어도 우리나라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 비중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비중이 85%, 하드웨어 비중이 15%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주변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우리가 그 주요 기술 해서 7가지를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요 중에 대부분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정보통신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인텔 그 최고 경영자였던 최고 경영자가 2016년도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불꽃놀이 대신에 밤하늘을 드론이 어, 밤하늘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그 드론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행하는 걸 우리가 군집 비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집 비행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텔이 최고 기술이 앞서 있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 이거는 우리 그 2018년도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렇게 그 개막식 때 이렇게 드론 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드론을 1200대를 사용했대요. 1200대를 사용해서 요게 뭐 오륜기라든지 그다음에 스노보드 타고 있는 뭐 요런 그 장면들을 연출을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입체적이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드론 쇼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지난해가 우리가 그 3.1절 그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독립기념관이네요. 여기에서 드론 100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드론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평면적으로 되게 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기 쇼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기술 차이를 보면 그 인텔에서 한 거하고 상당한 그 기술 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19년 요 때는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고요. 제작해서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기 올해 저기 프로야구 그 우승 축하 쇼에서 이게 그 300대의 드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인 드론 쇼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고요. 요 300대를 이용해서 지난해 이게 그 3.1절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기 다이나믹하고 멋지게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그 인텔 요게 기술을 쫓아가기에는 아주 격차가 아직 기술 격차가 크고요. 기술 격차가 크다는 소리는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공학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정보 처리 기술하고 그다음에 통신 기술하고 합쳐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이제 주요 산업들이 보면 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뭐 자율주행 차량 여기에도 전부 다 스마트 기술들. 그래서 거기에 다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통신 기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이게 정보통신 기술들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정보통신공학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저기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처음에 통신 시스템 설계 기술을 이제 그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신 이론이라든지 뭐 그냥 디지털 통신, 뭐 통신망공학, 통신 프로토콜 이런 교과목들을 통해서 시스템 설계 능력을 배양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개발 능력, 을 배양하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VHDL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드웨어 개발 능력을 이렇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전산 언어가 이제 C 언어인데 사실은 뭐 C 언어 1학년 때 배우는 요 과목은 사실은 정보통신뿐만이 아니고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 자동차 여기에서도 요즘은 뭐 어떤 분야의 엔지니어들도 그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 한계 정도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에 배치한 교과목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C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 이게 C 언어는 정보통신 끄고 그래서 C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정보통신을 자꾸 기피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 C 언어 한 개 정도만 좀 익히고 나면 C 언어는 사실은 뭐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그런 언어고요. 그래서 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C 언어를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제 그 C 언어를 이용해서 좀 응용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면 또 자바를 배웁니다. 자바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앱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의 대표적인 이제 그 산업들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차세대 이동통신. 그래서 차세대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5G 이동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려할 수 있는데 2020년 이제 표준화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순방향, 역방향으로 나눠서 순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지국 쪽에서 단말 쪽으로 오는 그 링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최대 속도가 20Gbps. 보통 이제 4G에서는 뭐 최고 속도가 3기가까지는 잘 안 나왔고요. 한 1Gbps 이렇게 했으니까 한 뭐 20배 이상 성능 속도가 이렇게 향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주요 서비스들은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뭐 입체 영상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5G 통신 에서 이게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가 붙어 있어요. 병원도 스마트고요. 빌딩도 스마트고, 도시도 스마트고, 그 다음에 교통도 스마트고, 그죠? 쇼핑도 스마트고. 그래서 4세대의 그 4차 산업, 그 다음에 5세대 이런 데서의 기본 키워드는 전부 다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근간은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독립산업으로도 있지만 이제 온갖 다양한 산업 분야에 다 융합돼서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전, 의료, 뭐 자동차, 선박, 공장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ICT가 융합이 돼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ICT, 정보통신 이런 쪽 전공
을 하면 나중에 그 일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정보통신 융합 예로 이제 대표적인 게 지능형 교통 체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능형 교통 체계를 IT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보적인 우리가 그 ITS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해시 같은 데서도 그 정거장에 가면 그 전광판이 있어서 거기에 버스가 언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초보적인 그 1단계 ITS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좀, 개선된, ITS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CIT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오퍼레이티브 하면 협력 IT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차량 간의 통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이렇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 교통 정보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의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요 전광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전광판에 이렇게 표시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미 뭐 엄청 밀려 있는 거죠. 그죠?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요 CITS, ITS 이런 것들이 지능형 교통체계가 완성이 되면 차량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차량 간에 통신을 해서 그죠?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보를 신속하게 빨리 인지를 해서 사고 지점에 가기 전에 이렇게 우회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그러니까 차량 간의 통신 요런 것들을 이렇게 것들이 이제 적용된 걸 우리가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그러고 요런 것들이 이제 ICT 융합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통신공학에서는 요 카이트랙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이트랙은 우리가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이제 4개 대학, 4개 대학이 각 분야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서 트랙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대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는 이제 사천에 있는 이제 그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기업이고요. 신입 사원들의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채로 들어가면 뭐 경쟁률이 한 180대 1, 뭐 높을 때는 200대 1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방대 학생들이 정식 공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문턱이 높은 대기업인데 여기 카이트랙을 통하면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만으로 이렇게 합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요 카이트랙을 통해서 매년 뭐 한두 명, 많을 때는 3명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 합격을 했고요. 지난해는 2명, 2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 이제 졸업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이렇게 통신 관련 이제 회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통신 사업자 같으면 KT나 뭐 SK텔레콤 이런 데죠, 그죠?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통신 관련 제조업체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대기업은 삼성전자 이런데 뭐 LG전자 기타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IT 관련 회사가 또 많이 있죠, 그죠? 뭐 그래서 요런 운영 회사도 있고요. 삼성 테크윈 요거는 뭐 지금 하나 테크윈으로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방송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KNN 이런 방송국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하여튼 요 또 이렇게 그 한국전력 뭐 그다음에 요런데 이런데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한 선배들 중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회 경진대회 이런 공모전 이런데 입상을 해서 이렇게 수상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 학생들은 그때 스마트 앱 제작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대상을 수상했던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제 시뮬레이션 학회에서 이제 전국 한국 대학생 컴퓨터 시뮬레이션 경진대회를 이렇게 매년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한 그 2개월 정도 동안에 겨울 방학 동안에 그 시뮬레이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문제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풉니다. 풀어서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이제 본선 그 진출자를 확정하고 그다음 본선 진출자들이 또다시 이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대상, 뭐 금상, 뭐 은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요 때가 아마 2016년도인가 여기서 이렇게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공학을 졸업하면 이제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일단 뭐 이렇게 그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 성적도 우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기업 이런 데 입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하면 뭐 삼성이라든지 카이 이런 데 공기업 이런 데 입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제 학과 이게 프로그래밍 교과목 이수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데 IT 관련 이런데 취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을 아주 잘한다, 아주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대회 뭐 이렇게 경진대 입상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요런 경력을 살려서 대기업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그 이렇게 그 앞에 그 학생들 중에 그 대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학생 한 명은 삼성에 이렇게 삼성전자에 갔고요. 뭐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학생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관련 회사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뭐 이렇게 그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렇게 그 제조업체 국내 그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공채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아주 잘하면 또 이렇게 그 공채는 아닌데 다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 사업자 이러면 KT, SK텔레콤, 뭐 LG U+ 이런데 여기는 이제 그 뭐야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요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 으로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제일 그 규모가 크고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예전에는 인터넷 서점이었는데 뭐 지금 뭐 엄청납니다. 여기에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 뭐 엄청 지금 뭐 선두주자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쪽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그 KBS 방송국, KBS 방송국에도 보면 그 방송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 그다음에 그 한국전력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요런 데는 조금 이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요 텔레필드라는 거는 이제 그 벤츠로 출발해서 지금은 뭐 꽤 오래된 회사고 이제 중견 기업인데 여기는 뭐 이게 삼성이나 이런데 버금가게 대우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 이게 그 위치는 그 판교에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넥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게임 회사죠. 여기에 또 우리 졸업생이 가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요렇게 그 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전공 배정해 보면 이제 정보통신 쪽에 그 선호도가 낮아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보면 이제 어, 정보통신 관련 회사들은 자 이렇게 경남 부울경 지방에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지난해 국내 코스닥 등록 벤처 기업 수를 보니까 이제 그 벤처는 보통 이제 창업하고 나서 한 5년 이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벤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쭉 이렇게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벤처라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벤처 기업 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뭐 3만 6천 개 정도 있을 때요. 2019년 기준으로. 근데 요 업체들 중에 거의 한 50%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50%는 수도권에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는 뭐 채 10%도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 수도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벤처들 중에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이제 정보통신 관련 업체입니다. 전체 벤처들 중에 5분의 1 정도가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고, 요 업체들이 대한 그러니까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죠?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울경, 부산, 뭐 울산, 경남 여기에는 이제 그 정보통신 I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선호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대신 우리 정보통신 쪽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졸업할 때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대전 이후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인근 지역에 뭐 이렇게 좀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정보통신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좀, 멋진 데 취직하고 싶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정보통신 쪽으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면 해서 꿈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바오밥 나무예요. 요 바오밥 씨는 아주 조그맣대요. 조그마한데 요 나무가 큰 거는 한 30m 정도 된대요. 높이가. 이 조그마한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연의 위대함, 그 다음에 요런 조그마한 씨에 숨어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거죠. 아무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공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의 이렇게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죠? 뭐 단순히 이제 1학년 때 들었던 전산 언어 가지고 정보통신을 평가하지 말고요. 자신들이 훨씬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언어가 어려웠다, 시 언어가 어려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통신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꿈을 크게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통신 쪽으로 오면, 이렇게 바오밤 나무가 크듯이 자기 미래를, 정말 멋진 자기 미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아프리카 추장이 이랬대요. 이 조그마한 씨앗에도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인간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이게 미래가 엄청나겠느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공학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